버릇 나왔네. 예, 대선의 마지막 남은 카드가 이준석이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준석은 시종일관 단호하게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의 아버지, 직업이 단일화인 안철수를 또 만나요. 야, 관심이 없으면 자기 유세하러 다니면 되잖아.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친윤한테 물어보는 거지. 네. 한동훈이 더 싫어? 이준석이 더 싫어? 그러면 지금 시인의 대답은 아, 이번에 공약이 뭐 룸살롱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거야, 뭐야? 소외된 계층도 룸살롱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공약이야. 자, 그러면 준비된 뉴스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도심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서 잤죠. 네. 이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윤석열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이제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네.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은 끝난 사람이야. 음. 김문수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야. 김문수한테. 왜냐? 김문수는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김문수한테 지금 딱 해야 되는 시기거든. 지금 그건 이 또 안 상황에서. 해. 안 한단 말이야. 자, 김문수가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계속 검증하라고 최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해. 여기에 대해서 또 안 하잖아.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맞아. 아우 냄새 난다고 한다고. 매번 저자들이. 뒤늦게.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 왔던 저 부류들이 네. 정말 나쁜 게 뭐냐면은 너무 기회주의적인 처신인 거예요. 아직도 국민들의 눈속임을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연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자에 대해서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국민의힘이 뭐 아까 보수 괴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보수가 종말한다면은 저 기회주의 처신 전 저게 아마 보수 괴멸의 가장 1등 공신 아니냐 예. 저 그렇게 봅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 매불쇼가 한번 아주 그 제대로 자세하게 다뤘잖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는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다 나서 가지고 다 검증을 끝냈습니다. 네. 사법부에서도 아니라고 했죠. 검찰에서 아니라고 했죠. 선관위에서도 아니라고 했죠.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이 다 나서서 아니라고 했어요. 다 정리가 된 그럼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건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계엄이죠. 계엄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네.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파헤치겠다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 나와서 그런데 볼 때마다 정말 의아한 현수막이 하나가 있어요. 네. 아 바로 부정선거의 아버지 황교안. 이 황교안의 현수막인데 이분은 나 이거 아니 난 이게 되게 의아해서 그래. 네. 현수막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부정선거 척결로 청년에게 미래를 황교안 이게 지금 선거운동 슬로건이거든요. 네. 그럼 나는 이게 궁금해요. 이번에 대선도 무조건 부정선거라는 거야. 그러면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지하라는 거야? 아니 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아, 그러네. 이번에 빼박 부정선거래. 네, 네. 그 부정선거면 투표를 하면 안 될 거 안 아니야. 되지. 그럼 황교안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지지해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0%다. 그럼 당선된 거야 본인은. 본인은 당선이야. 자기 딴에는 그렇지. 자기 딴에는. 아유, 황교안 선생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75%가 나왔으면 투표를 하지 않은 25%는 자기를 지지한 거다. 부정 선거라고 믿어서 투표장에 안 간 거다. 아, 그렇지. 내가 그래. 그러네. 25% 투표한 거다. 그러네. 그렇게 계산해야죠. 기본으로 25%를 먹고 들어가네. 원래 78% 정도 투표하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 투표율 95%로 올려주십시오. 95%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안 그러면 황교안 당선됩니다. 이제 큰일 날 일입니다 진짜.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아 나는 좀 길에 이거 되게 많이 걸려 있는데 볼 때마다 의아하던데. 아, 그러네 진짜. 야 여러분 진짜 이번에 투표율 중요하네요.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요게 이제 다 이준석, 김용태, 신인교 요 다 같은 요 같은 까라거든. 같은 까라. 요런 애들 있어. 아, 김용재석 예. 요런 애들 같은 까라. 요 있단 말이에요. 요 애들. 저는 빼주세요 저는. 정말 내가 정말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자, 이 김용태가 후보 배우자 토론하자고 해가지고 바가지로 먹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근데 그만해야지.
이 전략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얘네들은 이게 문제예요. 사과하면 되잖아. 네. 철회하면 되잖아. 계속 밀어붙입니다. 아무래도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를 계속 크게 키우고 싶은가 봐. 하고 싶다는 그거를 더 막 키우고 네. 싶은가 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김건희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김건희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근데 방점은 김건희 사과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고. 김혜경 여사에게 찍혀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너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렇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너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에? 2024년 9월 19일 1차 의결 때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1차 재의결 때 반대표 던졌고요. 11월 14일 2차 의결 때 불참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3차 의결 때 기권하고요. 올해 이제 3월 20일 날 4차 의결 때 반대합니다. 2번 불참, 2번 반대, 1번 기권. 뭔데? 뭔데 너? 아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얘네들은 또 현올림으로 네네네. 정치하는 애들이잖아. 요 뭐 김용태, 이준석, 신인교 신인교. 요 까라들. 그러면 좋아. 어. 어제까지는 계속 반대했어. 그럼 오늘 바뀌었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네네. 이번에 특검법을 발의나 통과해도 괜찮은 생각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검찰이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 역량이 부족한 건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먼저 밝힌 뒤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말장난. 그리고 이게 물타기를 되는 거예요. 물타기가 8만 원도 안 되는 밥값 카드값 계산한 거라. 김건희는 가장 오늘 아침까지 나온 거는 1,000만 원 넘는 샤넬백만 2개를 받았어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최신 뉴스만 따져도. 그게 가장 작은 혐의입니다. 혐의 중에 제일 작은 혐의예요. 고작 2,000만 원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그거야말로 진짜 한밤의 해프닝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 김용태 위원장 같은 이런 행태가 진짜 전형적인 저는 반정치 쇼라고 보거든요. 아, 좋았다. 그러니까 반정치 쇼에는요 3명의 주체가 있어요. 반정치인 그리고 검찰 그리고 언론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로 아주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그렇지. 공깃돌 주물럭거리듯이 갖고 그렇지. 노는 거예요. 맞습니다. 갖고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반정치의 계보가 있는 게 아까 우리 최욱 MC님은 저를 넣었지만 전 아닙니다. 이 계보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아, 예. 신인규 빼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네. 계보가 있어요. 아, 그, 예. 김종인 그러면서 이준석으로 전수됩니다. 예. 이준석. 그 가운데 이제 홍준표인데 저는 홍준표 구석기 시대부터 안 치니까 아, 빼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로 전수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용태. 김종인, 이준석, 김용태. 김용태. 그래서 저는 이 반정치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준석식으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이 김용태 뭐라 그랬습니까? 혼나야 된다 혼나야 그랬죠. 돼. 제가 이준석을 혼내겠습니다. 아. 왜냐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뭐 정치 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냅두고요. 반정치의 대표 주자인 이준석, 김용태 이 둘이 세트인데 네. 앞으로 제가 전담 마크로 더 혼내야겠다. 아. 너무 심각합니다. 이 너무 해악이. 심각해, 진짜. 너무 심각해.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세상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 두 사람 보여요. 한 명은 윤석열, 영화 보러 다니잖아요. 네, 맞아. 그 내란 숙에 저질러 놓고도. 네. 두 번째로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준석 후보예요. 아. 이준석 후보는 자기보다 20살 많고 거의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싸가지 없다고 욕해요. 맞아. 그리고 왜 나한테 예의를 안 갖추냐고 그렇지. 청년들이랑 비판을 해. 같이 분노하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자기보다 한두 살만 어려도 완전히 아니 명색이 그래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야 김용태가. 네, 맞습니다. 근데 혼내야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 예. 자기보다 나이 조금만 어리면 그냥 밟어. 맞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나이 20살 이상 많은 사람한테 왜 막대해?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짜 너무 이중적이지. 맞아요. 한 살만 어린 사람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는 바로 김종인이 됩니다. 갑자기. 와 정말 저런 이중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루냐면 뭐 대통령 후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은 모든 언론이 윤석열 씹는 건 제일 쉬워요. 그리고 국민들도 윤석열 쓰레기인 거는 정상인이라면 다 알아. 네, 다 알죠. 그런데 이준석은 굉장히 교묘하게 입놀림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언론이 거기에 놀아나고 편승하고 함께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접하는 국민들은 그래도 이준석은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 진실을 알리는 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말 대놓고 욕먹을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같이 욕도 합니다. 예. 근데 이준석 같은 부류의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건 뭐 한동훈도 약간 비슷한 결이긴 그렇지, 한데 맞아. 뭔가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약간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분위기를 하면서 하는 짓은 윤석열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지. 본질은. 더해. 그러니까 사실상 본질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2배, 3배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간에 김건희에 대한 사과를 한 이유는 후보보다는 양쪽 다 배우자가 좀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김문수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설란영 여사가 또 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잠깐 좀 보고 올까요? 청렴과 정직,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설난영 여사님처럼 진짜 김문수가 청렴하고 정직한가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덕분에 아주 고마운 기회가 주어졌네요. 자, 김문수의 청렴 결백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김문수는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금 10억 원을 아, 맞다. 신청도 안 하고 안 받았다. 받지도 않았다. 예.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훌륭한 요거 장사 엄청 많이 하고 홍보 있거든요. 엄청 하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자, 이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발언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민주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입니다. 그 10억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았을 텐데 국민의 혈세, 노동자의 혈세로 만들어야지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받지 않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후보입니다. 자, 네. 이런 얘기할 때 옆에서 그 김문수가 흐뭇하게 미소까지 짓죠. 자, 적극적으로 실제 김문수 후보가 활용도 합니다. 네. 김문수 TV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해서 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 자 보이시죠? 여기 보면 그 10억 미수령 명단 김문수 들어가 있죠. 네네네. 여기 더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거 검증 한번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신청했으면 10억 원을 받았는데 신청하지 않았다. 자, 이게 실제인지 검증합니다. 민주화 보상 심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7년 요때 7차례 네. 신청을 받았어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대상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김문수는 그 조건에 맞는 이력이 있어요, 실제로. 아, 예, 실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예. 여기에 김문수가 참여하고 주도해서 실제로 체포가 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을 한 거야. 예, 예. 그리고 이 보상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 이력으로 신청을 만약 했다. 네. 했다면 아까 분명히 그 당시 돈 10억이라고 했죠. 그 당시 돈으로 2,400만 원이야. 2,400만 원. 맞아요. 2,400만 그렇죠. 원이라고. 예, 예. 10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네. 2,400만 원을 받았다고. 근데 저거 10억이라고 10억이라고 저렇게 뻥튀기 하고 있다고. 저거 굉장히 부적절한 게요. 이게 거짓입니다. 그 단순하게 김문수 후보 개인의 거짓을 넘어서서 실제로 광주 민주항쟁 내지는 민주항쟁으로 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이 국민들이 잘못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고생한 건 맞지만 야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그렇지. 받았어.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야 그러면 그만큼 뭐 보상 많이 받았으면 됐지 또 한 발 더 나간 사람들은 뭘 아직까지도 그렇지. 아쉽다라고 또 목소리를 높여. 맞아요. 그거 그럼 막 TV 나와가지고 울고 이런 분들 다 욕심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까지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그럴 수 충분히 있죠. 두 번째로는 2000년에서 2007년이면 김문수 지금 후보가 왜 이걸 그럼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거 내세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보수 쪽의 의원으로 한참 활동을 하는데 경기도지사하고 있을 때니까 그거 내세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안 했으면 안 했지. 아 보수에서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쪽에서 오라 그랬을 때 그때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 이후로는 민주화 진영 쪽하고는 아예 손을 끊었고 그때 당시 다 배신자란 말을 들을 때였는데 그럼 덜컥 가가지고 나 민주화 운동했으니까 돈 줘 그러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또 야 이거 예리한데. 그건 감당 못하죠. 이 가능성 있네. 그건 감당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했죠 차마. 고위직 공무원이 아닌 시기가 있어요. 2000년에서 아마 2004년까지일 겁니다. 맞아요.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어차피 못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국회의원을 하다가 네, 맞아요. 네. 경기도지사로 당선됐기 때문에 예. 그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가 쭉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거를 이제 과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다 빼고 가능한 시기만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2,400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근데 10억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겠어. 그리고 절묘하게 김문수 후보 본인이 10억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 왜냐면 공선법 위반 소지가 아니 있으니까. 안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옆에서 웃고 있잖아. 그거는 자기는 그리고 웃는 거- 예. 거기 올렸잖아 유튜브 TV에. 근데 그것도 본인이 올렸도 안 하면 되잖아요. 본인 TV에 올렸던데. 또 올린 그 책임당원. 예, 책임당원 협의회. 보면 국민의힘 책임당원 협의회로 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 거죠. 자기는 안 한 거지. 와, 나 법적 조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살짝 피해가면서. 예. 그럼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허위사실 유포잖아. 국민의힘. 몰랐다 하면 되지. 저 아까 박대출 의원이 박대출이 했잖아 정확하게. 10억 원 받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말로 했는데 박대출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를까요? 박대출 의원이 저런 걸 말로는 할 수 있는데 문자로는 못 보내요. 문자로는. 왜냐면 박대출 의원이 보내는 모든 문자가 스팸 처리돼요. 대출이라서. 대출이 들어가서. 유머. 대출이 들어가서 이러면 유머입니다. 유머. 깜짝이야. 뭔 얘기 하나 했어요. 그건 아무튼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 뭐 법적으로 뭐 처벌 받냐 안 받냐는 두 번째 문제고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 청렴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설난영 여사님 말씀은 좀 맞지 않고요. 자 그러면 아까 뭐 막말하지 않고 점잖은 사람이냐 그러면 김문수. 그것도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주 우리 설난영 여사님 말씀처럼 막말하지 않고 점잖은 김문수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너가 왜 가자 그래? 그러니까 강제로 선생님. 강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뭐라고 말이야. 서울 연기 팀장서 나는 좀 버릇 나왔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니 그래.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막말하지 않고 점잖은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하시는 설난영 여사님께 띄워드리는 소방한테 한번 행패 부리고 경찰한테 한번 행패 부리고. 저 김문수 로직 같아요. 자기 이름을 항상 밝히면서 나 김문수인데 네. 그 이름이 뭐요? 네. 계속 이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김문수 로직. 나 국회의원 3번 했다. 과시. 심지어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그 동행자가 있었는데 이 동행자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바깥에서 활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걸려가지고 주소지가 인천 영종도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보건소로 좀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저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나 국회의원 3번. 그런 게 되게 중요한가 봐. 나 도지사고 이런 거. 국회의원 3분. 아무튼 김문수는 공권력 앞에만 서면 세집니다. 박살을 내요. 뭐 소방공무원이고 그러니까요. 경찰 공무원이고 박살 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설난영 여사님 덕분에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의 선거 전략 남은 게 이제 뭐냐? 여사로 어떻게 좀 물타기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그거 안 됐고. 뭐가 남았을까? 그리고 이제 거리 유세 같은 거 하다가 너무 사람 안 모였잖아. 근데 거리 유세 잘 안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럼 남은 카드가 뭐냐 이거야. 남은 카드는 이준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화. 본인이 얘기합니다. 극단의 대책은 지금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네. 예, 대선의 마지막 남은 카드가 이준석이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준석은 시종일관 단호하게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관심이 없으면 본인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준석은.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는 이준석이요. 예. 단일화의 아버지, 직업이 단일화인 안철수를 또 만나요. 야, 관심이 없으면 자기 유세하러 다니면 되잖아. 근데 단일화에 관심 없다면서 왜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나? 얘기해봐.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났다니까.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네. 뭐 그냥 오늘은 네. 이제 제 지금까지 네. 뭐 경험 같은 예. 내용들 예.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예, 예.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정했습니다. 단일화에 관심이 없는데 왜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나냐고. 나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늘 다르게 노는데 저게 이제 북한이 저런 전술을 잘 씁니다. 사전 양면 전술이라고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때리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오늘 뭐 전화기까지 차단하고 뭐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결국 단일화의 아버지 단버지 안철수 의원을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론 기사가 안 나가니까 저거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단일화를 할 것 같은 태세. 그리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전략. 단버지와 함께.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단일화에 혈안이 돼 있는 김용태를 또 만났어요. 자, 김용태가 이준석 만나고 나와서 한 이야기. 대표님 안에서 이준석 대표님 만나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 티타임 과정에서 만나 뵀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저희 김문수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과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정말 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또 저거 또 더 혼나야겠다. 근데 혼날 짓을 하기는 해. 김용태가. 저러려고 비대위원장 안 쳤나. 단일화는 절대 안 하겠대. 예. 근데 단일화의 아버지 만나고 단일화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비대위원장 만나고 그리고 전화기를 꺼놓잖아요. 전화기 꺼놓고. 진짜 안 할 거면 전화기 껐다는 사실도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전화기 껐어요라고 껐어요. 또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요. 네.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아, 네. 진짜 희한해. 희한합니다.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아, 단일화 할 거라고 보십니까? 다음 주 초쯤에 마지막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하지 않을까? 아니 단일화를 정말 할 생각이 없으면 네. 사실은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은 얼마나 서로를 매일 싸웠잖아. 진심에 예. 진짜 본심에 우러나서 서로 경멸하는 사이예요. 경멸하는 사이예요. 실제로. 아, 실제로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정말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면 서로 얼마나 싫어하는데. 네. 근데 저는요 근데 단일화하면 만나잖아요. 단일화하면 전 망한다고 보는 게요. 보수 어르신들 중에 비토표가 또 나가고요. 이준석 쪽에서 모아놨던 그 국민의힘 싫어하는 표가 또 나가고요. 더 중요한 건 어디 표가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한동훈 표가 역선택 들어갑니다. 한동훈. 그러니까 이준석 들어오면 그 자체를 원치 않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꽤 있어요. 네. 그분들이 아마 전 이재명 후보 다 찍을 것 같아요. 네. 역선택으로.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대선은 포기했어요. 대선은 당권이야, 포기한 당권. 상태고 맞아. 그러니까 친윤이 왜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 하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친윤한테 물어보는 거지. 네. 한동훈이 더 싫어? 이준석이 더 싫어? 그러면 지금 친윤의 대답은 한동훈이 더 싫어. 이게 답이라고 사실. 한동훈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난 진짜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아니 이번에 그 이준석 측에서 예.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친윤계가 이준석 너 당권 다 줄 테니까 네. 빨리 당에 들어와서 당 장악하라.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 폭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긁힌 게 친윤이 아니야. 한동훈 깜짝 놀라. 에이씨 당권 내 건데. 야 나 이씨 어렵게 나왔는데 당권 잡으려고 깜짝
놓은 거야 한동훈이가. 한동훈이 긁혔죠.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에요.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다. 친윤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국힘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랑 이준석 후보랑 둘이 한번 그 토론해가지고 둘이 누가 더 싫은가. 그래. 둘이 한번 해라. 내가 사회 볼게. 내가 사회. 근데 그 토론에 정말 볼만하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나중에 한번 해. 근데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이준석 국민 비호감도 일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이준석을 물리친 또 대단하다. 한동훈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개혁신당 뭐 하고 있는지 요거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떠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 예.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정도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이제 함익병. 네, 이분이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 잠깐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분은 다 가게 되죠.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봅니다. 아니 생활이 어려워서 안 가본 분이 이번에 공약이 뭐 룸살롱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거야 뭐야? 소외된 계층도 룸살롱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공약이야.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아니, 안 가본... 지금 지기현이가 룸살롱 갔냐 안 갔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핵심인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할 거래. 그리고 본인이 갔는지 안 갔는지 나는 안 궁금한데 왜 나한테 알려줘? 왜 알려줘 나한테? 나 안 궁금해. 그 당에 지금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룸살롱을 완전히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아니 룸살롱을 그 나이 때 안 간 사람이 없는지도 전 의문이지만 다 갔으면은 다 같이 법을 어기니까 서로 감싸주자는 동료 의식입니까? 무슨 뭐 공범으로 서로 아껴주자는 건지도 의문이고 혹시 문제의 논점은 50 넘은 사람이 룸살롱을 다 갔냐 안 갔냐가 핵심이 아니고 현직 판사가 룸살롱 가서 접대받은 사진이 나왔는데 그 전에 거짓말했고 가서 접대받은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그 접대받는 게 괜찮냐?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물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랑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거 싸잡아서라도 좀 비판해도 된다고 보는 게 판사들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오히려 범죄나 부정부패 비리가 드러나면 오히려 그거 감싸주기 바쁩니다. 저는 저 함익병 선대위원장 저 사퇴 안 하면은 정말 이 당에 저는 심대한 타격이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함익병이 그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 독재를 또 미화했다는 논란이 바로 일어가지고 거기서 빠졌었죠. 하루 만인가 그때도 굉장히 신속하게 사라졌었죠. 이번에 또 이제 룸살롱 미화해가지고 또 빠질지는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익병 본부장의 발언을 이준석 후보가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요. 또 뭐 입 놀렸어 또? 지기현 일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아무리 저는 함익병 씨 얘기를 들어봐도 저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으면 저렇게 해석이 될까요? 대단하네. 아니, 꿈보다 해몽인데 이건 해몽이 아니라 아예 다른 얘기를 써버리니까 굉장히 황당하네요. 자, 뭐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함께해 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